2022년 9월 25일 진짜 뉴스만 전하는 레알뉴스 글로벌입니다. 한국에서는 드디어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부는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에 맡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로써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 수업, 또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또 놀이공원 등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건 실외 마스크 해제고요. 그럼 실내는?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와 독감 이 동시 유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당분간 유지하면서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전언합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당분간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동안 많이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갈 듯 하더니만 유엔에서 그 욕설 파문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네요. 욕설 파문이 있기 전인 지난주 초에 36.4%에서 주말에는 32.8%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다가 또 비서고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려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쪽도 그러면은 한번 좀 볼까요? 미국 쪽의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한 결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는 2024년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는 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하는 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일하는 거, 그거는 지지하는데 다음에는 나오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1942년생이니까 만 80세입니다. 또 한 번 출마하시기에는 좀 고령이시긴 하죠. 아무튼 재선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재선 도전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바이든다운 화법이네요. 여하튼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불출마할 경우에 민주당은 사실 뚜렷한 유력 주자가 없어서 그저 생소한 예비 주자가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뭐 또 민주당에 나름 알려진 인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있고요. 또 피트 부티지지 교육부 장관, 또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분은 1941년생이니까 바이든 대통령보다 오히려 한 살 많으세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민주당 후보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쪽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고 했는데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두고 볼 이 관전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한가하게 정치인들 인기, 그 지지율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을 운행하는 북중 화물열차가 운행을 재개했답니다. 이 북중 화물열차는 원래 정기적으로 있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중단됐었죠. 이걸 다시 시작했다는 건데 그게 단순 화물만 이동하면 괜찮을 텐데 그 안에 싣고 다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미국의 위성으로도 알 수가 없는 일이라 그게 찜찜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내륙에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이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행 거리인데요, 약 6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건 북한의 웬만하면 어느 정도 내륙에서 남한이 부산까지 타겟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약 마하 5, 즉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지상에 있는 발사 건축물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이 평소에 위성으로 계속 감시하다가 여차하면 선제 타격으로 발사를 저지시키는 소위 무력화가 가능한데,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쏴버리면 이건 뭐 사전에 알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요즘 거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를 자주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동하는 열차에서도 미사일을 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에 폭탄을 달면 그냥 미사일인데, 미사일 머리 부분에 핵탄두를 달면 그게 바로 핵미사일이잖아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아주 우려합니다. 그때 북한이 무력 움직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과거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이 온 세상의 시선이 한국 한반도에 쏠려 있으니까 중국이 티베트를 공격해서 슬그머니 먹어버린 거, 분명히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대비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영화배우 곽도원 씨라고 있죠?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이 사람입니다. 촬영이 있을 때는 현장을 다니지만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요. 영화배우 곽도원이 어제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고 하네요. 사실 단순 음주운전 체포면 뭐 그냥 보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음주운전도 참 위험천만하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곽도원 씨는 어젯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가 제주시내 한 교차로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라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를 깨워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훨씬 넘긴 그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의 차가 멈춰 서 있던 곳은요, 이 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였다는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마셨길래 교차로에서 신호 기다리다가 그냥 잠이 들어 버리나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국의 연예인들이 가장 꿈의 무대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죠. 네, 미식축구 결정전, 이 슈퍼볼 하프타임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볼은 아니지만 NFL 풋볼 경기 하프타임에 한국의 동명대학교 태권도 공연이 어제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워싱턴 커맨더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NFL 경기의 하프타임 쇼에서는 동명대 태권도 팀과 미국의 무술 아카데미 시범단 등이 합동으로 5분간 공연을 했습니다. 장면 잠시 좀 볼까요? 사진으로라도? 네, 동명대 태권도 팀은 내년 3월에는 또 프로농구 NBA 경기에서도 시범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K 마셜 아트, 마셜 아트는 이제 무술 같은 걸 얘기하죠. K 마셜 아트, 태권도 언제나 봐도 멋집니다. 자, 골치 아픈 주식시장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싸졌을 때 잽싸게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소위 저가 매수, 바이 더 딥 전략이 올해는 거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한 직후에도 반등 없이 추가 하락해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싼 줄 알고 들어가서 이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반등하는 날이 드물고 꾸준히 하강 곡선을 자꾸 그리다 보니까 저가 매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은행들은 뉴욕 증시의 미래를 또 더욱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멘트를 자꾸 내보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연말에는 3,6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도된 그냥 뉴스고요. 이제 그러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 그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을지 한번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투자금 과연 그들은 이 큰 손들은 다 뺏겼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 400만 주를 최근에 샀고 또 어떤 게임 회사의 주식도 대거 매입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 주도 워렌 버핏은 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옥시덴탈 정유인가 뭐 하는 그런 주식 워렌 버핏이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업체인 브리지워터사는 올 상반기에 32%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아니 요즘 같을 때 32% 하락도 아니고 32% 수익을? 네, 사실입니다. 가끔은요, 이런 큰 손들이 시장을 하락시켜 놓고 자기들 들어갈 타이밍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 들어갈 타이밍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손이 아닌 개미인 저로서는 주식시장 정말 전 모르겠습니다. 자, 환율 잠시 볼까요? 월요일을 맞은 한국, 아침에 금융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당 1,420원이 됐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최고 환율입니다. 환율은 당분간 하락 요인이 별로 없어서 한국의 금리가 몇 번 더 오르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고환율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달러가 자꾸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중고 명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오늘 아침 나왔네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중고 명품 매출은 2017년에 비해서 65%가 증가했습니다. 중고가 아닌 신규 명품 매출 증가세는 12%에 그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죠. 중고 제품의 경우에 특히 젊은 세대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신제품이 또 워낙 비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일예로 루이비통은 지난해에만 신제품 명품을 5차례 올렸습니다. 가격을. 샤넬은 4차례 올렸습니다. 샤넬의 경우 클래식 플립백 등이 대표 핸드백의 현재 가격은 3년 전 가격의 2배에 달합니다. 중고의 경우에 그러나 평균 2,000달러인 구찌 가방을 중고로는 250달러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명품 시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걸 또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또 물론 개인들도 있지만 희한한 건 그건 또 바로 그 명품을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구찌와 버버리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제품을 그들 회사가 직접 다시 되사들여서 이를 자신들이 재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찌나 버버리 매장에 갔더니 신상품도 물론 있지만 그 명품 회사의 이름으로 중고를 팔고 있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같은 중고를 사도 그 회사 매장에서 샀으니까 왠지 안심?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다른 중고 웹사이트 이런 데보다는 싸지는 않겠죠. 하지만 비록 중고라도 명품 매장에서 산 고객의 심리는 다르겠죠.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중고 아닌 중고 같은 신상 같은 너, 뭐 그런 건가요? 자, 아무튼 신상품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중고인데요, 뭐. 물론 내가 쓰던 것과는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참 중고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다 보면 실력이 더 늘더라고요. 오늘도 중고 아닌 중고 같은 신상 같은 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